민주당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장에선 김 지사를 앞에 두고 인사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사망 사고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단제고 개교를 1년 늦추고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출산 정책 극복을 위해 범도민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직접 기업을 방문해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을 권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환 지사의 도정 1년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영환 지사의 인사 정책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 공모에서 충북 도립대 총장에 오른 김용수 전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 김태수 전 충청북도 정무보좌관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김영환 지사의 인사 정책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소속 도의원이 김 지사를 앞에 두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인사는 괴산 출신, 청주구, 연세대, 수십 년 지기, 선거 캠프 출신으로 요약된다며 이딴 인사 잡음을 성토했습니다. 김 지사 취임 초기 떠돌던 일명 간신 5적 명단이 간신 7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김 지사는 알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되짚어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김영환 지사에게 복귀의 시간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격 인사로 주목받았던 김학도 전 산업자원부 차관의 영입을 두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오전 김영환 지사는 김 전 차관이 개인 사정으로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3시간 뒤 충청북도는 김 전 차관이 당초 발표대로 4급 상당 상근직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급여를 받고 이렇게 상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비상근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좀 헐렁하게 좀 다른 일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임명 계획을 밝힌 뒤 늦어지고 있는 보좌관 추가 인사에 대해서는 청년 보좌관 등 한두 명을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의 몽골과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영환 지사가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와 연계한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정 2년 차인 내년 7월까지 1,000명 정도의 유학생을 유치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10,000명까지 근로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못난이 김치 100만 불 수출 계약으로 충북 농산물 수출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할랄 제품 인증기관 설치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과 오창읍에 이어 강내면에도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시 강내면 소각장 건축을 둘러싼 소송에서 청주시가 1심에서는 업체에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청 그린텍은 지난 2017년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대에 하루 94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고 청주시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는 전임 한범덕 시장 당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가 마련됐지만 주민 건강을 침해했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개발행위 심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며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장 용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강내면에는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재판부의 법리적 근거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민간 폐기물 소각 시설은 6곳으로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7곳으로 늘게 됩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들어 부기면과 오창읍 지역 소각장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와 음성을 잇는 고압 송전 선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급기야 오늘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골프 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송전 선로 건설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개의 고압 송전탑이 둘러싸고 있는 충주시 주덕읍 조동마을입니다. 이곳에 기존 송전탑 전류의 2배가 넘는 345kV급 고압 송전로가 또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느끼냐면 가만히 있어도 윙윙윙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기존에 논의되던 2가지 노선을 뒤로 하고 올해 초 신리면을 관통하는 노선이 한마디 상의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주민들.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최종 입지 선정일이 잡힌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입지 선정위원 3명이 선로공사 시행사 임원에게 단양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누가 승복할 것이며 이런 위원회가 강행하는 회의가 무슨 정당성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접 제보를 받았다는 충주시의회 의장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입지 결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 스스로 숨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안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경찰 수사나 모든 부분이 되는데 다만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최종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충북에선 출산 장려 정책만 20개 넘게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충북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 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범도민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의 출생 등록 건수는 약 4천 건입니다. 지난해와 대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5% 이상 감소한 데 반해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시행한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 육아수당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정기관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난자 냉동 지원 사업이나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등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다른 정책들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난임 육아 등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이런 건 아는데 다른 난임이나 그런 걸 휴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범도민 협의회를 출범한 이유입니다. 도는 특히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정책 설명과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난임육아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나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일과 기업이 그런 정책을 펼 때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충청북도는 올해 안으로 전국 최초의 임산부 예우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과 기업별로 캠페인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괴산군이 넷째 애가 태어난 청천면의 한 가정에 출산 장려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괴산군에서 넷째 애가 태어난 것은 올 들어 2번째로 송인원 군수가 어제 해당 부부의 집을 방문해 5천만 원 상당의 출산 장려금과 함께 축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괴산군은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충북에서 가장 파격적인 5천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주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선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게 현실이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청주시 오송읍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추락 사고. 25층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거푸집. 갱품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존 층과 결속돼 있던 이 철제물들을 해체를 먼저 해버린 사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살수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숨져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불과 3주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3명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내국인 수를 역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80에서 90% 될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하다못해 교포들이 지금 팀장을 하고 있고 한국인이 밑에서 작업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은 75명으로 11.2%였지만 지난해에는 82명, 12.7%로 증가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대부분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돼 값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된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갈수록 늘고 사고도 많아지는 만큼 외국인 산업재해를 막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대안학교인 단제고 개교를 1년 늦추고 또 전임 교육감 당시 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제고 문제는 보수 교육감 이후 달라진 충북교육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옛 청주 가덕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성장형 대안학교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칭 단제고. 개교 시기를 1년 늦춘 충북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제고 교육과정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종전에 짜여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전교생 각자에 맞춘 개별 교육과정은 교원 수급과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보통 교과를 국어와 사회, 한국사 3과목, 주 12시간만 편성한 건 법정 최저치로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제한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과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제서야 교사를 구하고 그제서야 교재를 마련하고 수업과 평가 계획, 성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교과별 교육과정 전문가와 대안교육 전문가, 현직 교감과 교사, 교육 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성된 TF 실무단을 통해 보통교과 편성을 늘리고 진로교육 중심의 대안교과를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을 새로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은 단제고의 교육 목표와 교과 과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짜겠다는 것이어서 지난 수년 동안 개교를 준비해온 관련 연구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통 교과를 확대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 자체는 대안학교의 기본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교육감 체제로 바뀐 충북교육청은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를, 진보교육계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조금 더 공감해 줄 때 단제고는 교육계 합의 속에 개교할 수 있을 겁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페이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해 신청자 가운데 553명이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영 대행사 측의 월별 한도 예산인 29억과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인센티브 잔액인 25억 원가량을 보태서 집행할 것을 통지했지만 오류가 발생했다며 신청자들에게 내일까지 일일이 의사를 물어서 환불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일 청주 오송읍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일 빠른 것입니다. 보건연구원은 일본 뇌염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고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 청취 자리에서 괴산군의 중부 4군 복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 박노일 조직국장은 괴산군이 동남 4군 지역구에 포함돼 행정 불일치와 정치활동 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석수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괴산을 중부 4군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두용 조직부장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중점을 두되 광역단체별 쿼터를 정하는 등 국토 균형 발전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후보자 공모 결과 이종배 국회의원이 단독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도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종배 의원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종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임호선 의원이 내년 22대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청주 오창 이산단 휴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인프라 추가 공급과 복합시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고등학교와 주요 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희 의원은 오창 이산단 경관 녹지 활용 방안을 찾아 주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작은 영화관 설성시네마의 누적 관광객 수가 3만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5월 개관한 설성시네마가 14개월 만에 3만 3,791명이 다녀가는 등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성시네마는 옛 음성읍 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설성문화회관에 마련됐으며 2개 상영관에서 매일 10회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충북 지역 취업자는 95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0.6%인 6천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세종 지역 취업자는 12,000명, 5.8%나 증가했고 충남도 4만 7천 명, 3.8% 증가했습니다. 청주시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을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집중 수거의 날로 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압착한 투명 페트병을 행정복지센터로 갖고 오면 5개당 청주콘 1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콘은 청소 종합의 버릴 시간을 통해 경품 추첨에 응모하거나 환경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